구독자 어깨 영상 컨설팅입니다. 자, 1, 2, 3, 4 중에서 1, 2는 제가 직접 진단을 하기 때문에 3번이죠. 움직임만 보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불편한 증상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책가방을 매면은 좌우 높이가 다르고 왼쪽 어깨가 자꾸 흘러내립니다. 가방 끝 높이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왼쪽 어깨가 낮은 상태가 되겠죠. 2번, 왼쪽 팔을 올리면은 뚝뚝 소리가 나고 프레스 동작 있을 때 누워 있을 때는 비교적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은 소리도 나고 통증도 조금 있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레레, 팔을 펴고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면은 왼쪽 어깨가 빠지는 듯한 느낌. 보시면은 막 통증이 막 심한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소리가 나고 잘 안 움직이는 느낌. 그리고 애초에 가만히 있을 때도 높이가 왼쪽 어깨가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1번 증상, 어깨가 내려간 건 한 7, 8년 되게 오래됐죠? 그 다음에 뭔가 소리가 나는 거는 3년. 여기서 보시면은 증상은 오래됐지만 그게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통증이 심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증상 자체가 진행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받았던 치료 보겠습니다. 좌측 어깨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갔더니 석회가 꼈다 그랬대요. 그래서 주사치료 체외 충격파 2번 받았다 했어요. 한 번 받고 6개월 정도 괜찮다가 재발해서 한 번 다시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통증이 그 당시엔 되게 심했지만은 진행이 많이 안 된 겁니다. 주사랑 충격파 한 번 받고 6개월 정도 괜찮은 정도면은 심한 건 아니에요.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케이스에서는 막 몇 년 동안 받아도 전혀 효과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효과는 치료를 받고 통증은 줄었지만 여전히 균형은 안 맞았고 소리는 계속 뚝뚝거렸습니다. 자,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구조적 치료의 한계. 아픈데 염증은 줄이니까 통증은 줄지. 근데 염증이 줄었다 해서 내 기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염증이 줄었는데 틀어졌던 어깨가 탁 이렇게 잡히진 않잖아요. 이런 구조적 치료는요, 기능적인 회복이 좋아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움직임이 다시 좋아지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인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다시 통증이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능적인 치료를 강조하는 겁니다. 불편한 동작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팔을 올릴 때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거든요. 오케이. 자, 지금 보실 때 끝 지점에서 어깨를 내립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팔도 지금 한참 내외전 시켰죠. 이게 어깨를 박살내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팔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제가 날개뼈를 항상 같이 날개뼈도 올라가고 팔뼈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 했죠.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조금 잘못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냐면 팔을 올리면서 어깨를 내립니다. 어깨를 내려서 약간 고립이라고 생각하면서 어깨를 내리고 올리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제 박살 내는 겁니다. 어깨를 일부러 부수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가면 무조건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일부러 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뒤에 한 번 더 비교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분이 만세 잘해요. 어깨 자체가 고장난 게 아니고 이 자세의 문제입니다. 운동 자체의 자세를 완전히 틀리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세할 때도 조금 뚝뚝거린다 했거든요. 볼게요. 여기가 안 좋은 데입니다. 이제 몇 번씩 하면서 조금 티가 납니다. 끝에 뭐 왼쪽 오른쪽이 날개뼈가 벌어지는 거는 비슷하게 보이긴 하죠.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처음에 만세했을 때는 이게 수평이 얼추 맞는데 지금 갈수록 어때요? 내려가죠.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빠지고 얘 어깨가 내려가는 거죠. 상방회전의 이 움직임이 처음에는 미는데 점점점 할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날개뼈 회전을 끝까지 못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방맨 모습을 보시면은 여기 왼쪽인데 여기는 가방끈이 위에 있는데 여기는 한참 아래에 있죠. 뒤에서 봤을 때도 가방끈이 있고 한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쳐졌으니까 왼쪽 어깨가 밑으로 날개뼈가 내려간 상태예요. 움직임 영상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날개뼈가 잘 돌아가는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사례를 할 때 보시면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면 이걸 눌러버리고 올리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팔을 올릴 때는 날개뼈가 같이 부드럽게 얘가 움직이는 거랑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올릴 때 날개뼈가 같이 움직이면서 상부승부에 이렇게 당겨서 올라갑니다. 만세 동작 한번 볼게요. 잘하죠. 조금의 불균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잘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팔을 올리면서 날개뼈도 같이 잘 벌어집니다. 근데 정작 팔을 90도까지만 올리는 사레레 동작할 때 날개뼈 움직임 보세요. 보이세요? 꾹 누르는 거? 날개뼈 안 돌아가게 눌러버리잖아. 얘는
그냥 움직일 때는 잘 해놓고 정작 운동할 때는 지금 눌러놓고 올리잖아요. 눌러놓고. 이러니까 어깨가 이제 완전히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심하진 않아요. 보시면 지금 어쨌든 이쪽 날개뼈가 조금 더 뒤로 튀어나오죠. 상방회전을 끝까지 못 가져가는 게 있지만 그래도 뭐 좌우 높이라든지 뭐 요 높이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게 여러 번 반복하면 조금 티가 나는 정도지 그냥 움직임 자체는 왼쪽의 전거근이 조금 약해서 날개뼈가 조금 불안정하지만 크게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니다. 아마 이 동작할 때는 크게 불편감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눌러놓고 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날개뼈의 고장난 느낌이라기보다는 동작 자체를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팔 뒤로 돌리는 동작 45도 잘 넘어가는지 볼 거예요. 쭉 잘 넘어가죠? 이 정도면은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 반대쪽도 볼게요.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잘 넘어갑니다. 보시면은 두 개 다 45도 정도로 잘 넘어가죠.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뒤에서 본 모습 보겠습니다. 쭉 날개뼈 움직임, 뒤에 날개뼈 사이 근육이 잘 잡히는지. 오른쪽 쭉. 이것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자세히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시면은 두 개 다 잘 들어가죠? 왼쪽이 조금 올라간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엄청 심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것도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팔이 앞으로 뻗은 상태를 보시면은 이쪽은 날개뼈가 조금 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조금 나왔어요. 요거는 잘 붙어 있죠? 그러니까 왼쪽 전거근이 약하긴 하다. 하지만 심하진 않다. 그 다음에 전거근 잘 안정성이 좋은지 푸시업으로 한번 볼게요. 올렸을 때 날개뼈가 나오는 거 지금 완전히 쫙 펴지 않았고 좀 빨리 해서 캐치하기가 좀 힘드실 건데 다 올라오니까 좀 보이죠? 똑바로 세워서 보겠습니다. 어때요? 여기에 비해서 이쪽 날개뼈가 나오죠? 왼쪽 전거근이 약한 건 맞아요. 심하진 않지만 전거근이 확실히 좀 빠져있다. 정리하자면은 나머지의 증상은 써주지 않았고 날개뼈도 크게 심하진 않아요. 요거는요 전거근이 약한 건 조금 나오고 상부 승모근과 하부 승모근이 제가 약하다고 쓴 거는 회전이 잘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고장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깨를 잘못 사용하는 습관이에요. 운동하는 습관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원래 잘 움직이는데 습관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팔을 올릴 때 날개뼈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따라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 움직이는데 따라 움직일 때 날개뼈가 이렇게 회전을 하죠. 회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내릴 때는 아래로 회전하고 올릴 때는 보세요. 이게 위로 회전한단 말이에요. 위로 회전하면 어깨 상태가 조금 올라가게 되고 내려가면 어깨가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날개뼈의 회전에 따라서 어깨 높이가 결정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개뼈가 팔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사레레라는 운동 동작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을 올리면서 날개뼈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조건 찝힌단 말이에요. 이 움직임 관절의 위치 자체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깨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어깨의 충돌을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보통 이때 고립하려고 이렇게 누르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게 근육이 정말 많거나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거지 어깨 구조상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게 괜찮은 분들은 움직임 자체가 안 커요. 이만큼 올리면서 누르면 무조건 박살납니다. 작게 가져갈 때 약간 고립을 한다고 해서 누르지만은 정상적인 움직임에서는 무조건 벗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안 아프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무조건 아픈 동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깨 누르면서 어깨 운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부 승모근을 잘 안 써요. 왜냐? 여기가 상부 승모근이거든요. 움직일 때 얘가 당겨주면 올라가는데 누른다는 거는 얘를 잘 안 쓴다는 거잖아. 안 쓰고 억지로 누르니까 내 어깨를 계속 낮추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쇄골의 높이에 따라서 하견, 중견, 상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셔야 되는 게 상견, 중견, 하견 이 높낮이가 아닙니다. 이 높낮이가 아니고 보시면은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고 여기서 끝점이 내려가느냐 중간이냐 올라가느냐 차이입니다. 즉 이게 뭐다? 요거를 기점으로 회전입니다. 회전. 제가 상방회전 하방회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견인 사람들은요 견갑골 이 화살표 보세요. 견갑골이 밑으로 회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위아래가 아니에요. 회전돼서 아래로 가면 이게 상견이 되는 거고 반대로 위로 회전, 상방 회전돼서 위로 가 있는 게 상견입니다. 근데 이게 타고난 골격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기도 하지만 지금 신청해 주신 분처럼 한쪽만 쭉 내려갔다 그럼 한쪽만 이게 견갑이 비정상적으로 하방 회전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왜냐? 지금 습관 자체가
누르는 습관이 있잖아. 근데 오른쪽은 왜 안 그러냐? 왼쪽은 전거근까지 약하기 때문에 이게 더 축 처지는 겁니다. 못 잡아주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깨가 축 처진 이유는 뭐다? 왼쪽 날개뼈의 하방회전. 하방회전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계속 어깨를 눌려서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거근까지 풀렸기 때문에 운동할 때만 내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날개뼈가 하견인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방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교정한다? 견갑을 상방회전시켜서 위로 올리는 습관. 지금 상부 승모근도 전혀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겁니다. 전거근은 약한 거고, 전거근은 강화를 시키고, 승모근도 막 슈러그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회전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서 정상 위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거는 전거근 운동은 제가 마사지 하는 거랑 운동하는 거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추가로 상방회전 연습하는 거는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십시오. 오래됐기 때문에 빨리 고쳐지진 않아요. 근데 어깨 운동할 때 누르는 습관, 사례를 할 때 어깨 눌러서 하는 습관은 무조건 고치셔야 돼요. 이거 안 고치면은 더 심해집니다. 무조건. 아픈 곳이 아니라 아픈 원인, 구조가 아니라 기능, 뼈가 아니라 근육의 기능을 고쳐야 뼈의 구조도 좋아지는 겁니다. 이거 신경 안 쓰고 요거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